싱싱한 회에서는 바다 내음이 납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게 씹히는 맛이 생선회가 지닌 매력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드시고 하시게요. 생선회 중에서도 부담 없는 가격과 쫄깃한 육질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광어. 네. 하지만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수산물들이 외면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그냥 먹거리에 이게 문을 닫을 정도로 그럴 정도라는 게 있어요. 의욕도 안 생기고 정말 힘들었죠.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았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회를, 광어를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차츰 사라져갔죠. 광어요. 광어예요. 사람들은 다시 광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먹어도 돼요? 대한민국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국민 횟감, 광어. 과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광어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광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바닷물을 끌어 쓰는 육상 양식장과 횟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안 죽으면 단타작하면 다행이다 싶죠. 약도 쓰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10,000마리 들어오면 5,000마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반 정도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난해 광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폐사로 양식업계에 수백억 원대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광어의 1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광어에서 쿠도화충이란 기생충이 검출되었다며 검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구도화충은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 자란 어류에 감염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도부터인가 일본에서 한국산 광어, 그러니까 한국에 수입한 광어를 먹고 몇 시간 내에 그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집단 폐사에 기생충으로 인한 식중독까지 지금 우리나라 광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표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제주도. 우리나라 광어의 50% 이상이 바로 이 제주도에서 양식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광어의 80%를 생산하는 광어 양식 종주국입니다. 과거 광어 양식 기술을 일본에서 전수받기는 했지만 나날이 양식 기술이 발전해 이제 대한민국 광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광어의 어떤 그 최적 수온을 유지하는 게 제주도가 가장 다른 지역보다 유리합니다. 제주도는 또 천연의 어떤 지하 해수 자원이 있습니다. 지하 해수라는 거는 한 50m 정도 이렇게 시추해서 들어가면은 연중 수온이 한 16도에서 한 18도 정도 되는 지하 해수가 무진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해수를 이용을 해서 지금 광어의 어떤 최적 수온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가장 제주도에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최적 수온에서 자라는 것 이외에 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광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광어는 육식 어종 중에 하나입니다. 해초가 아닌 작은 물고기들을 좋아하고요. 바닥에 가라앉아 지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광어가 늘어나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은 어떠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 들어오는 물은 사육수라고 그럽니다. 이 물은 바닷물을 끄집어 올려서 이렇게 양쪽에 네 군데로 보면 이렇게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서 물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위는 항상 유지되면서 들어오는 양만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소 농도가 항상 유지가 돼갖고 고기가 이제 성장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거는 전기세가 뭐 몇 프로, 한 5%만 올라도 우리 양식 어가에는 이제 아주 타격이 많습니다. 이곳은 양식장에 있는 광어들이 먹는 생사료, 모이스트 펠렛, 일명 MP라고 불리는 사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사료는 종류가 3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참치 부산물로 만든 민찌라는 겁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깡치라 그러는데 그 조기, 그 외에 그 잡어들이 섞인 이 잡어입니다. 이거는 청어입니다. 청어는 기름기가 지방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갖고 고기가 겨울철에 그 살을 찌우는 데는 좀 좋아갖고 이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덩어리째 주면 광어들이 먹기 힘들기 때문에 작게 분쇄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에 양식장 주인마다 질병을 막기 위해 추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첨가물들인데요. 이거는 영양제하고 소화제, 뭐 비타민제, 그리고 우리가 따로 실질적으로 만든 이 발효제입니다. 발효제. 예, 이거는 우리 그래서 이거 소화에 도움도 되고. 천여평이 되는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매일 만들어 먹이는 사료만 하루에 2톤 정도 들어갑니다. 안에 이렇게 생선이 살이 그대로 보이네요. 예, 이게 저쪽에서 이제 분쇄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주 그 세밀하게 가루같이 분쇄가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오기 좋게만 분쇄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살이 그냥 덩어리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잘 갈아져서 또 가루같이 이렇게 웅짝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식장 물 갈아주랴 사료 만들랴 이래저래 비용도 부담스럽지만 가장 힘든 건 광어의 질병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뭐 생존 같아요. 한 뭐 80% 생존하다가 이제 뭐 70%, 60% 이렇게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도 원래 한 10월, 11월경에 그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근데 원인은 있겠죠. 근데 그게 규명하지 못한 그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뭐 한 10% 정도 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광어들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죽게 되는 걸까요? 광어는 한 마리만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수조 안에 있는 광어가 전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요. 얼마 전 우리나라 광어를 먹고 쿠도와 기생충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광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어를 출하하기 전에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사실 쿠도와 충은 광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에도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 양이 적고 영양이 미미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쿠도와는 지금 이제야 좀 벌거졌지만 전에도 있었고 뭐 계속 광어에는 있었던 그런 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비자들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떤 게 충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는 특히 드물고요. 위생상의 문제, 특히 뭐 이게 여름철 고수온기에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더 위생적으로 그 관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불식시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노인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상당히 어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은 양화장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만큼 바다 환경이 깨끗했었거든요. 양식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어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폐사율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식장들이 밀집이 된 그 해역, 연안 해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오염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시 금으로 끌어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으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로 있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처 잡아내지 못하는 그 어떤 질병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가장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그러니까 가장 뭐냐라고 봤을 때 사료를 바꾸는 게 가장 그 우선적으로 어병을 줄이고 사료를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광어의 질병을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광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사료, 즉 NP사료는 물속에 잘 가라앉아 3단 거름망으로 여과시켜 배출시킨다 하더라도 주변 해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이 다시 양식장으로 유입되어 양식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오염될 경우 원인 모를 질병이 순식간에 주변 양식장에 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NP사료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NP 사료는 그 바다에 있는 고기를 가지고 이제 그 가루 사료하고 섞여서 이렇게 어류한테 주는 사료를 말하고, EP 사료는 어분을 가지고 성형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개한테 주는 사료처럼 그렇게 마른 사료로 주는 거를 EP 사료라고 합니다. 그 NP 사료를 쓸 때보다 EP 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 그 어병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깨끗해지면 어병 발생하는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이점이 있고, 그 생사료에서 유발되는 이제 그 세균이 있습니다. 뭐 병이, 뭐 연쇄부균병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원천적으로 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